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은 운전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운전 주행 연습이겠죠. 주행 연습인데 이건 저도 오창이 적이 있었고 운전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를 이제 집약해서 얘기하는 건데 팁이면 팁입니다. 근데 제가 여지까지 운전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 부분을 이제 망각한 채로 이제 운전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차선 변경입니다. 차선 변경. 차선 변경을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좌측 깜빡이를 킨다든가 우측 깜빡이를 켜고 점선에서 들어가는 게 맞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선 처리가 100%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고 이제 초보냐 운전이 능숙하냐 여부를 판가름을 하게 되는데 또 하나는 이제 운전이 한 10년 정도 됐어도 이 시선 처리 안 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간단한 경미한 사고나 이제 접촉 사고로도 많이 유발되게 되는데 100% 시선 처리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끼어들고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차선을 변경을 할 때 양쪽에 이제 사이드 밀러라는 게 있죠. 그 사이드 밀러를 너무 과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르는 경우들인 건지 일깨워주지 않은.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사각이 있습니다. 사각이 있는 거를 이론상으로 분명히 얘기를 그 수업상에서도 이제 배웠을 텐데도 그 부분은 이제 실제 도로에 나오면은 그걸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이제 많죠. 그래서 사이드 밀러만 이상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사이드 밀러만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고개를 안 틀까? 근데 저는 이제 주행 중에 그런 거 물어보진 않습니다. 나중에 운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운전 면허가 이제 취득한 지 오래 안 된 경우는 이제 그거를 운전이 끝나고 나면은 혹시 그 차선을 변경할 때 사이드 밀러만 보고 운전을 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 답변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아니요 룸밀러도 보고 뒤에 차도 보는데요. 아 그건 당연히 봐야 될 부분이죠. 근데 그거 외의 것들을 못 보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줍니다. 사이드 밀러를 보고 꼬리에 붙은 차를 볼 때 좌측이나 우측으로든 특히 이제 좌측으로 많이 끼어들죠. 고개를 사이드 밀러를 보고 좌측으로 90도 각으로 트느냐는 얘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의외의 답변을 하는 경우도 그걸 왜 봐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끼어들 때는 항상 그 꼭지점에 붙은 차는 사이드 밀러만 봐서는 절대 인지를 못한다. 가상의 차들이 내 주변에 항상 붙어 있다라는 걸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시선 처리다. 시선 처리만 잘해줘도 거의 사고의 80% 특히 이제 그 도로 중에서도 고속도로를 제외한 이제 시내 주행에서는 그렇게 뭐 급격하게 차가 막 100km 이상 뭐 달리거나 이렇게 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아니라 60km 내외에서 이제 주행을 해준다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경미한 이제 접촉 사고들이죠. 근데 거기서 유발되는 사고의 첫 번째 요인이 차선 변경입니다. 차선 변경. 뒷차가 와서 앞을 받는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예외가 있겠지만 뭐 과속을 했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정비 불량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거의 대부분 차선 변경. 내가 차선을 틀었을 때 뒷차가 와서 이제 그걸 제동을 못해서 부딪히는 그런 경미한 사고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시선 처리죠. 사이드 밀러를 너무 과신하지 마라. 사이드 밀러는 사각을 절대 못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단정해서 사이드 밀러를 보기는 하되 그거는 그 내가 보이는 시선 처리 정도의 일부일 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일부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인데 그거는 이제 사이드 밀러를 봐주고 좌측으로 목을 틀 수 있는 게 이제 90도 각으로 못 틀죠. 목이 그렇게까지 돌진 않는데 적당히 틀면 한 15도 각으로 틀어질 겁니다. 그 각만 틀어줘도 뒤에 이제 붙은 꼬리에 붙은 차들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꼬리에 붙었다는 건 내 차의 차선의 옆에 차선에 내 차 뒤쪽으로 살짝 붙은 차들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룸밀러상에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경우들은 팁이다 그래서 그거를 사이드 밀러를 조정을 해서 그 사각까지 다 보는 방법인데 그 100% 과신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어떠한 팁으로 제공되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건 시선 처리입니다. 시선 처리를 잘해주면은 굳이 그 각에 그걸 틀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 각은 항상 사이드 밀러라는 건 기계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틀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항상 과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90도 각이든 15도 각이든 옆을 틀어서 방향을 틀어서 뒤에 오는 차량을 봐주면은 제 경험상으로는 거의 이제 내 반경 좌측으로 180도 부분은 거의 다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볼 수 있고 그 범위를 영역을 탐지를 하는 거예요. 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선 변경하고 들어가 주는 게 사실은 원리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른 경우들이 생기죠. 안 비켜주거나 뭐 이런 거. 근데 어떻든 간에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안 비켜주는 건 그 사람 마음이니까 안 비켜주는 거고. 그럴 예외의 경우들은 이제 더 능숙한 경우들은 이제 한국 사람들 심리를 아니까 팔을 들고 이제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근데 가령 이제 그 부분들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면은 창문을 열어서 팔을 흔들어주면서 들어가는 방법이 제일 안전하게 또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이 차라는 건 약속이지 않습니까? 깜빡이만 켰다 그래서 상대가 그거를 호응해주고 인정해주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뒤에 운전자들은 굉장히 예의 있게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 너그럽고 관대하게 운전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숙이되 거기서 과감하게 팔을 들어주고 그 차선을 내가 꼭 가야겠는데 미안하다 한번 봐달라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자존심 문제가 아니죠. 사고 안 나고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제가 항상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거듭 상황을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면은 팔을 들어주는 겁니다. 차 안에서 들어주면 요즘 뭐 썬팅이 워낙 잘 돼서 사안이 보이지 않겠다. 그 방법 말고 창문을 열어서 정중하게 옆에 차들한테 내가 이만저만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좀 양해를 해달라.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전에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시선 처리죠. 시선 처리만 100% 잘해줘도 100%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이런 기계적인 거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ABS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그 빙판길이다 그래서 내 차는 ABS다 그래서 브레이크에 의존하면서 운전하는 그게 굉장히 겁이 나는 부분 중에 그 차를 안 타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 ABS는 어떤 악한 상황에서 그만큼의 사고 비율을 낮춰주는 효과를 주는 거지 100% 그거를 피해주지는 않습니다. ABS는. 근데 빙판길의 경우에는 운전이 능숙한 사람들은 수동식기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이제 저단기어로 바로 넣어버리면은 브레이크를 밟는 거 이상의 엔진 회전수가 확 줄어버리니까 속도가 줄면서 지면과 맞닿지 않으면서 회전이 줄기 때문에 미끄러지진 않습니다. 근데 브레이크를 마냥 밟으면은 그게 노면하고 마찰이 생기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지 빙판길 미끄러지는 길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영락없이 더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스핀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2차, 3차 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1차 사고가 있는데 2차 사고가 생기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건 이제 브레이크의 조작에서 생기는 우려 때문에 생기는 2차 사고거든요. 근데 어설픈 브레이크를 밟을 바에는 차라리 가속 페달을 눌러서 빠져나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거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100%.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그 대표적인 경우죠. 굉장히 편리한 기능은 분명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반론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그 100%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저도 이제 PC나 이제 전자장치에 대한 거 이론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카메라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사람으로 말하면 눈이 백내장인데 앞에 시야가 가려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100% 사고인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크루즈라는 거는 전자장치에 결함이 없어도 카메라가 이제 뿌얘지면은 그 과신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맨날 세차
하고 거기만 닦아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예외의 경우가 사람의 인지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시선 처리라는 거죠. 이런 시선 처리들만 잘 대줘도 도로에 나가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의 것들을, 물론 이제 불가피하게 자연재해에서 갑자기 내가 도로를 가는데 낙석이 떨어지고 산사태가 나서 뭐 붕괴가 되는 경우는 뭐 어떻게, 그것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제가 최대한대로 일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늘진 곳에서의 이제 도로 주행에서도 과속하지 말라는 게, 그늘진 곳에는 항상 겨울에는 빙판길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운전을 하라는 거죠. 바보 같아서 거기서 서행 운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대개 이제 운전을 하면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쭉 하면은 그게 운전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 되게 초보일 경우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는 그거를 운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 게 잘하는 운전입니다. 빨리 가고 이렇게,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이제 한 10년 정도 운전을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핸들이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경력이 쌓이고, 그리고 20년 30년 넘어가면은, 왜? 수많은 사람이 차에 의해서 사망하는 거를 눈으로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뭐 영화 속에서 총 맞고 으윽 하고 아무런 몸에 파쇄도 없이, 아닙니다. 이게 사고가 나면은 형체를 못 알아봐요, 사람은. 큰 사고에서는 얼마나 끔찍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는 사람이랑 그걸 아는 사람이면 항상 또 조심해야 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는 거를, 그걸 피부로 느끼는 나이가 됩니다. 분명히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시선 처리입니다. 시선 처리만 잘 되셔도 이런 시내에서는 절대 접촉 사고가 안 생기는 그런 좋은 팁이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시선 처리. 차선 변경할 때 이제 좌우로 각도를 틀어서 룸밀러만 보지 말고 그것도 처리해 주라는 거죠.